네, 반갑습니다. HRSP 정 셰프. 강 셰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봄 날씨네요. 네, 이제 봄이 만연했습니다. 네, 3월이 이제 초입이 넘어가니까 네. 날이 너무 이제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산책하기 참 좋은데. 네. 자, 오늘 우리가 준비한 주제는 뭡니까? 네,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주제는 네.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입니다. 네, 2023년 3월 6일이죠. 네네. 관계부처 합동을 해가지고 네.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제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윤석열 대통령 취임을 하면서 이제 정책에 대한 발표를 했고, 이후에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통해서 이 노동개혁 방안에 대한 고민을 좀 하도록 했죠. 네네. 작년 12월에 그 권고문이 나왔고요. 네. 올해 1월 9일 날 그 고용노동부 주요 업무 계획이 구체적으로 좀 나왔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3월 6일 날 근로시간 개편 방안이 도출이 이제 됐네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나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 개편 방안의 필요성 먼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말씀을 같이 나눠보면 첫 번째는 그 글로벌 스탠드에 맞지 않게 너무 이 근로시간 운영이 이제 경직돼 있다. 이제 아무래도 일주 단위 연장 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경직적이고 유연성이 떨어진다. 네. 이 점이 첫 번째 개편 필요성인 것 같고요. 네. 자, 두 번째는 이거 넘으면 안 돼요라는 이 상한 규제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네. 오히려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건강권 보호 측면의 고민은 제도적으로 좀 부족하지 않느냐. 네. 이제 이런 내용이 두 번째 필요성인 것 같고. 네. 세 번째를 보면 그 노무사님도 그 근로자 대표 자주 이렇게 만나시잖아요. 그쵸. 근데 근로자 대표를 어떻게 선출할 건지 어떤 절차로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좀 불명확하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개편이 함께 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 휴가 사용에 대한 그 활성화 이런 것들을 좀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함께 네. 뭐 해보겠다. 네. 뭐 이런 식의 접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네 가지 필요성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면 과연 주요 내용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아마 화면을 잠깐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편 방향에 대한 고용노동부 입장이 한 장표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걸 이제 보실 거예요. 위에 보면 목표도 나오고 방향도 나오고. 근데 이제 개편 원칙과 세부 과제 보시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가 근로시간 선택권을 이제 확대한다. 그러니까 유연성을 줌으로써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의미 같아요. 네. 근데 세부 과제 보면 연장 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한다라든지 근로대표제를 정비한다라든지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 투명한 근로시간 기록 관리, 연결되지 않을 권리 논의 착수 이렇게 이제 나오죠. 자, 두 번째 건강권 보호 강화 보시면은 근로자 건강권 보편화, 뭐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이거 되게 중요하죠. 네. 그다음에 야간 근로 건강 보호 강화, 근로시간 적용 사각지대 해소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고, 휴직권에서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직권 보장 보시면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 도입, 그다음 휴가 활성화, 연차휴가 개편 검토, 그다음에 4번 보니까 유연한 근무 방식의 확산에서 첫 번째가 선택 근로제 확대, 두 번째가 탄력 근로제 실효성 제고, 세 번째가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네요. 네, 이렇게 주요 내용들 뭐 굵직하게 한번 제목만 살펴보았는데요. 네. 그럼 바로 넘어가서 세부 내용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네네. 그럼 우선 첫 번째로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와 관련해서 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세부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전체 내용을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입법을 해야 되는 이슈 중심으로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연장 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한다 이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현재 연장 근로 관리 단위가 어떻게 돼 있죠? 관리 단위는 한 주로 되어 있죠. 그렇죠. 네. 일주에 12시간으로 아주 협소하게 돼 있다 보니까 유연성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뭐 선택권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선택권이 좀 좁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주 단위를 넘어서서 월 단위, 그 다음에 분기 단위, 그 다음에 연 단위 이런 식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하겠다. 네. 이런 개편 방안인 것 같아요. 네. 앞서 필요성을 설명할 때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자 이러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다른 국가들도 네. 뭐 프랑스, 독일, 뭐 일본의 경우에도 주 단위뿐만이 아니라 월 단위, 연 단위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 선진국이니까 유연성을 통해서 생산성도 높이고 근로자의 선택권도 강화하자 이제 이런 입장인데, 이제 걱정이 됐던 부분은 너무 그 유연성만 강조를 하면 근로시간이 특정 주에 너무 많이 몰리게 돼서 네.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네. 개편 방안 발표한 거 보니까 예를 들면 분기 단위, 주 단위 이제 이렇게 넓힐 때는 주 단위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총량이 기존보다는 좀 줄어드는 형태로 설정을 했던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노사 근로자 대표와의 이제 서면 합의를 전제로 하는 네.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제도적인 보완은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근로자 대표와 이제 노사 합의를 통해서 단위를 변경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근로자 대표 제도에 대한 정비도 네. 개편 방안이 있다고 들었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근로기준법 아무리 살펴봐도 네. 근로자 대표를 뽑으라는 건 있는데 네네. 어떻게 뽑아야 되는지 네. 이런 거 잘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명확히 하고 저희가 그 유연근무제 확산되면서 고민했던 게 네. 특정 직종이나 직무에만 어떤 제도를 도입하는데 네. 전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대표를 뽑으라고 하니까 예를 들면 쪽수가 부족한 직무에서는 네. 자기들은 원하지도 않는데 제도가 변경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직종이나 직무 특성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는 그런 노력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선출 규정뿐만이 아니라 선출 방법이나 네. 활동 등에 관한 규정을 네. 입법하겠다는 예고로 보면 될까요? 네, 그렇죠. 네. 다음은 이제 휴게 시간에 관한 내용인데 어떤 내용일까요? 휴게 시간 뭐 선택권 강화한다 이런 제목으로 돼 있습니다. 네. 농사님. 네. 4시간만 근무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루에. 네. 그럼 4시간 근무하면 회사에는 얼마나 머물러야 돼요? 휴게 시간 30분을 포함해서 네. 4시간 30분을 머물러야 되죠. 그 휴게 시간 관련된 규정 보시면 4시간 이상 근무하면 30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보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로자분이 아무리 4시간만 근무하고 바로 집에 가고 싶어도 네. 사장님은 어떻게 해요? 안 된다고. 네. 30분 쉬고 가라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둘 다 별로 안 좋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법률이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그 개편 방안에서는 근로자가 선택해서 네. 이런 4시간만 근무했을 때는 안 쉬고 집에 가는 거를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네. 뭐 그런 내용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네. 이 내용은 제가 알기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건의가 나왔던 내용인 것 같은데 드디어 입법 예고를 한 것 같아서 굉장히 긍정적인 느낌이고요. 네. 그 다음은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근로 시간의 관리 단위가 늘어난다. 그러면은 특정 주에 연장이 막 몰릴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네. 그럼 이럴 때 근로자의 휴식을 어떻게 보호할 건지도 고민될 수 있고 때로는 연장 근로가 몰리는 거는 이해하는데 200시간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상한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좀 고민된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 시간 상한이 혹시 있을까요? 네, 우리 개편 방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일주에 64시간을 상한으로 이제 설정을 하는 것을 표현을 하고 이제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64시간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 왜 탄력 근무제 할 때 3개월 이상 단위를 보면은 특정 주에 52시간까지 최대치로 연장을 12시간 더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럼 64시간인데 그거를 참고해서 이제 일주에 많이 하더라도 64시간 상한을 하거나 또는 11시간 연속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퇴근과 새로운 출근 사이에 11시간이 보장되도록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제도화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3중 건강 보호 조치라고 되어 있어요. 나머지 두 개는 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그 다음에 분기 단위나 이런 제도를 운영할 때 4주 평균 64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도 뭐 제도화 해보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관리 단위가 분기 단위나 연 단위로 늘어날 때 총량을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그 6개월 단위라고 했을 때 반기 단위지만 매주 12시간 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예를 들면 뭐 80%다 이런 식으로 그 퍼센티지를 줄여가지고 총량을 줄이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또 저희가 중요하게 봐야 할 내용인데 포괄임금 오남용을 근절하자는 내용입니다. 작년 12월에 이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한 기획감독을 하겠다는 그 특별한 내용도 발표가 됐었죠. 고용노동부에서. 사실 근로시간 관리와 직결되어 있는 것이 포괄임금입니다. 그 포괄임금은 그냥 임금제도라고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 포괄임금에 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뭐 연장 근로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이제 포괄임금제라고 부르면 안 되는 것들이 훨씬 많은데 고정 OT나 뭐 고정 연장근로수당제라고 불러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소위 말하면 몇 시간분 이렇게 연장근로시간 포함시켜 놓고 계약을 한 다음에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함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이슈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제도라든지 또는 고정 연장근로수당제라고 돼 있는 부분에 대한 오남용을 엄격하게 이제 규제하고 감독하고 조치하게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괄임금 오남용을 이제 좀 규제함으로써 근로시간을 좀 비용으로 인식하게 하려는 그런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휴가 활성화를 위한 휴식권 보장에 관한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네. 휴식권 보장은 일은 열심히 하고 쉴 때 쉬자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한 맥락으로 가장 먼저 나와 있는 게 이제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 도입인데요. 이 내용은 저희 원래 있었던 보상휴가제랑 좀 겹치는 내용이 아닌가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서만 나온 건 아니에요. 이명박 정부부터 해서 계속 나왔었습니다. 이제 독일에서 아마 이 제도를 운영한다고 알고 있는데, 근데 지금 근로기준법에서도 보상휴가제는 있잖아요. 그런데 단점이 뭘까요? 뭐 정확히 어떻게 산출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언제까지 그 휴가를 써야 된다든지 그런 규정이 없다는 것이 단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도 보상휴가제는 있어서 연장이나 야간이나 휴일 근로를 했을 때 근로협회 서면합의가 있으면 보상휴가제를 운영할 수 있다. 근데 도대체 어떻게 이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다 보니까 실제 활용률이 상당히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로 이제 명칭이 바뀌면서 실용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연장하면 연장 근로시간만큼 휴가로 딱 저축이 돼서 나중에 내가 장기휴가로 쓸 수도 있고 연차에 붙여서요. 아니면 그냥 시간 단위로 또 쓸 수도 있는 거죠. 한 2시간만 필요해요. 그러면 예전에는 근데 저 2시간만 조퇴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죠 당당하게 형 저 저축한 거 쓸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눈치 안 보고 휴가를 쓸 수 있겠네요. 그 다음은 이제 휴가 활성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이 부분도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연동이 이제 돼 있는데요. 지금 그 연차를 쓸 수는 있는데 이게 보통 1단위로 많이 이제 알고 있잖아요. 행정에서 또 그런 느낌으로 전달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한 2시간만 쓰면 되는데 하루 종일 쓸 필요가 없고 최소한 뭐 반차를 써야 된다든지 뭐 이런 또 불합리함이 있으니까 이걸 좀 시간 단위로 쓸 수 있는 그 노동부가 해석을 좀 해주겠다 뭐 이런 취지. 그 다음에 연차휴가 대체 같은 경우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유연화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럼 휴가 활성화에 대한 내용 지금까지 살펴보았고요. 다음은 이제 유연한 근무 방식의 확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유연한 근무 방식을 확산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자, 먼저 선택근로제에 대한 부분이 좀 나오는데요. 지금도 선택근로제는 존재하죠.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활용을 해서 이 제도 참 괜찮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이 단위 기간이 좀 짧죠, 생각보다. 지금 한 달로 돼 있고 연구개발직무 같은 경우 3개월로 돼 있지만 이거 너무 짧지 않느냐. 그래서 3개월, 6개월 단위로 확대해서 유연성을 좀 더 둬서 진짜 근로자의 어떤 패턴에 맞는 근무를 짤 수 있도록 하고 뭐 생산성도 높이고 근로자의 만족도도 높이고 뭐 이런 제도를 좀 만들어 보자. 이것이 그 선택 근로제 확대의 핵심 포인트인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제 탄력 근로제의 경우에는 혹시 어떻게 개선 방안이 나와 있을까요? 탄력 근무제 같은 경우도 활용이 좀 됐는데 늘 이제 아쉬운 부분은 탄력자 근로제의 핵심은 사전 확정성이죠. 그래서 스케줄이 사전에 확정돼야 되는데 뭐 그대로 운영되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변동되면 어떻게 돼요? 합의를 또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좀 유연하게 이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입법적인 보완을 하겠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이 어떻게 입법이 되고 일정을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로시간 개편 방안 중에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요, 입법을 하겠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들을 설명을 이제 드렸고요. 뭐 연구를 하겠다거나 정책적으로 고민을 하겠다는 건 저희 생략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입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국회를 통해서 법을 개정해야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법을 마련해야지. 그래서 3월 16일부터 이제 한 40일간 입법 예고를 시행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고용노동부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토대로 한 40일 동안 의견을 수렴하는 거예요. 뭐 토론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네. 수렴을 한 다음에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은 6월에서 7월에 국회 상정을 하겠다. 네. 이렇게 이제 하고 있고 환경노동위원회 거쳐야 되고 본회의도 통과해야 되고 네. 이런 절차들이 지금 남아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토대로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기업이 할 수 있는 방안. 네. 참 이게 애매한 부분이 네. 입법이 안 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도 전화가 가끔 옵니다. 뭐 근로시간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벌써? 네, 벌써 네. 바뀌었는데 뭐 취업규칙 어떻게 바꿔야 되냐. 네. 근데 지금 입법이에요. 대부분 다 입법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바뀐 게 없습니다, 사실은. 네. 바뀐 게 없고 네. 올 한 해 이 입법이 어떻게 되는지가 관건이 되겠죠. 네. 그럼 다시 그에 맞는 우리 기업 대응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입법이 어떻게 되는지를 꾸준히 우리 인사 담당자분들이나 CEO분들께서는 관심을 가지시면서 네. 개편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고 네. 또 저희가 입법이 딱 되거나 네. 그 과정에 중요한 변화가 있으면은 저희가 영상이라든지 뭐 세미나로 만나서 설명을 한번 드릴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영상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HR 레시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